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금 서툴더라도 네 인생을 응원해입니다. 저자는 자외 독서회, 출판사는 미디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외 독서회, 독서 분야의 1인 미디어 공유 플랫폼으로 독서, 여성, 생활 등 20여 개의 공개 계정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6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진리를 품는다는 생각에 따라 깊이 있는 독서 토론을 하며 바깥으로는 세상을, 안으로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5가지 맛인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을 중년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맛보았고 점차 고통과 기쁨이란 모두 삶의 표상임을 깨닫는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에 얽매이지 않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자신의 깨끗하고 소박한 진심을 지키는 것이다. 작가 왕정치는 인간 초목에서 세상 만물에는 정이 있고 제일 얻기 어려운 것은 여유로운 마음이다라고 썼다. 어려움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높은 정신의 경지라는 것이다. 진정한 부유함은 내면의 여유로움과 침착함에서 나온다. 시인 유규의 시는 몇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 어젯밤 바람이 집안을 들썩이고 오늘 아침 비로 벽이 무너져도 밥을 지을 쌀이 바닥나도 들에서 부르는 노래는 끊이지 않는다. 집에 비가 새고 담장이 무너지고 쌀통이 비고 병에 걸리고 앞날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도 숨쉴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침착하고 여유롭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넓은 들판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는 흐르는 세월에서 얻은 인생의 잠언이자 인생 후반전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조급함은 떨쳐버리고 차분하게 걱정은 뒤로 하고 느긋하게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 고독에 대해서 작가 린 위탕은 흥미로운 답을 내놓은 바가 있다. 그는 고독이란 두 한자를 뜯어보면 아이도 있고 참외 열매도 있고 작은 개도 있고 나비도 있다. 한여름의 저녁 골목길을 연상시킬 만큼 인간적인 글자이다 라고 표현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고독은 냉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고독은 자유롭고 편안한 것이다. 인기 드라마 안가에서 주인공은 1년 동안 팔리지 않은 집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팔았다. 의사는 이 결함 있는 집을 처음 보았을 때 내심 망설였다. 하지만 별을 볼 수 있는 다락방을 보자 마음이 바뀌었다. 주인공은 의사에게 당신이 지치고 짜증나고 만신창이가 된 듯 느껴질 때 여기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소개했다. 혼자만의 공간을 가진다는 것. 오롯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산과 강을 보며 홀로 바람소리,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잘 수 있다. 의사에게 홀로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유로운 시간인 것이다. 그는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시와 낭만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니 잃어버린 천진난만한 꿈을 되찾아 줄 것만 같았다. 홀로 있을 때 하늘과 땅 사이를 거닐며 스스로 만족하는 최상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혼자 있다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며 자신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혼자 있는 것과 고독을 즐기고 인간 세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인생 후반전의 강을 지혜롭게 건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다. 만족을 알면 세상이 넓어지고 욕심을 부리면 우주도 좁아진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은 선망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해와 달도 마음의 밝기에 따라 밝아진다. 하지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삶의 지혜이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3끼 먹는 것은 똑같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밤에 잠자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비슷하다. 행복은 물질보다는 마음가짐에 따른다. 소위 말하는 인생의 승자란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며 눈앞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책은 다음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극락이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지옥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수렁에 있어도 저절로 신선과 같이 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향기로운 꽃과 비단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의 삶은 몸이 건조하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만족할 줄 아는 자가 편안히 누릴 수가 있다.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무릇 사람이 늘 번뇌하는 까닭은 세상살이의 8가지 어려움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올바로 사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사랑하고 이별하는 것,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속세의 어려움이다. 이 어려움 하나하나가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집념이 생기게 한다.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똑똑하게 사는 자세이다. 포대의 화상은 걸으면서 수행하고 앉아서도 수행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얼마나 자유로운가라고 말했다. 사실 우리는 마치 어떤 무거운 자루를 메고 세상을 걸어 다니고 있는 것과 같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으며 어떻게 이 자루를 더 채울지만 생각하지만 오로지 걸을수록 어깨가 무거워진다. 인생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 왜 부질없는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 내려놓으면 만사가 자유로워질 텐데 말이다. 그 자루를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소박하고 진실한 자아를 되찾을 수가 있다. 마음에 걸릴 것이 없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나날이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우리는 만사가 깨달아지기도 한다. 시간을 여유롭게 마주하고 어차피 다 지나가는 세월을 고독하게 흘려보내고 만족할 줄 알고 떠다니는 인생에서 내려놓는 법을 그제야 배우는 것이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다. 이것이 인생의 절반을 보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다. 더 늦기 전에 삶을 사랑하자.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버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그늘에 들어가 땀을 닦아라. 당신은 그 어떤 누구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다. 왜 연애하는 것을 사랑을 속삭인다라고 표현할까? 호감과 호기심이 생겨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해서 끊임없이 속삭이기 때문이다. 물론 쉼없이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활동을 함께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함께 뭔가를 하려는 시도 자체가 서로 교류할 화제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시간이 흘러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보았던 풍경, 함께 거닐었던 길, 함께 겪었던 어려움이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는 이유는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길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때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몸과 마음이 함께 그 순간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만약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었거나 자신의 걱정거리에만 빠져 있다면 함께한 순간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니체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들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며 어느 사이엔가 세월 뒤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또한 니체는 이같이 말했다. 결혼 생활은 긴 대화이다. 결혼하기 전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나는 이 여자와 늙어서도 여전히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상대방과 어떻게 연애하게 되었는지 기억하는가? 사람됨이 좋고 나에게 잘해주고를 떠나서 모두가 경험해본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 바로 대화가 잘 통했다는 사실이다. 한 커플이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에 갔다가 이혼하려는 부부를 만났다. 사무원은 이혼 수속을 하려는 부부에게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물었다. 그 부부는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사무원이 그 커플에게 예전에 왜 결혼했냐고 묻자 커플은 우리는 말이 잘 통했다라고 답했다.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대화가 잘 되고 의기투합이 되고 할 말이 있고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전윈 작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 평생을 함께하는 게 복이다. 애인이나 친구, 가족 상관없이 말이다 라고 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신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애타게 찾아서 운 좋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혼자서도 잘 사는 법. 평범하고 지루하며 침체된 삶이 있는가 하면 풍요롭고 알차며 멋진 삶도 있다. 내가 지향하는 인생은 혼자서도 잘 사는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의 스위치,
요리. 요리는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자신을 홀대하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서 제대로 밥을 차려라. 그래야 마음이 충만해진다. 난 얼마 전 직장에서 어떤 문제로 갈등이 발생해서 몸과 마음의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틀 휴가를 냈다. 이틀의 휴가 동안 마음을 서서히 평온하게 해준 건 바로 요리하기였다. 휴가 첫날 삼겹살을 사와서 반나절 동안 양념을 재은 다음 불판에 올려 지글지글 굽고 후춧가루와 소금을 뿌렸다. 송이버섯과 두부, 호박을 나박하게 썰어서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찌개도 끓였다. 잘 구워진 삼겹살과 마늘 한 조각을 상추에 싸서 입안에 넣었다. 감칠맛과 고기 향내가 순식간에 입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나는 음식이 주는 위로를 천천히 음미했다. 다음 날은 밀가루 반죽에 우유, 계란, 이스트를 넣고 오븐에 달콤한 빵을 구웠다. 커피와 함께 마시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삶이 고달프더라도 웃으며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임을 깨닫는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잘 챙기는 것이 웃으며 직면하는 태도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인생은 희비가 교차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단 하나 남은 것은 혀에 새겨진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이 맛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하루하루 일상을 요리하자. 일의 즐거움은 배가 되고 살아낸 맛은 훌륭하며 마무리는 흡족할 것이다. 혼자서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독서를 추천한다. 독서가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위대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독서가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오 주석은 조금의 자투리 시간만 있어도 책을 읽었다. 그래서 그의 침실, 사무실, 밥상, 티 테이블에는 모두 책이 있었다. 그는 자칫 통감을 오늘 조금 읽고 내일도 조금 읽었다. 그렇게 반복해서 17번을 읽었으며 아플 때도 독서는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저커버그는 매일 출근 전 2시간씩 시간을 내서 독서에 전념했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1년에 50여 권의 책을 정독했다고 한다. 투자의 규제의 워렌 버핏은 TV를 본 적이 없고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책을 읽으며 보낸다. 그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더더욱 놀라운 독서량을 보여 사람들에게 두 다리가 있는 도서관이라고 불렸다. 진짜 대단한 투자자는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평생 투자할 만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틈날 때마다 책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 세상을 바꿀 힘을 염탐한다. 책이 그들을 꿈꾸게 한다. 혼자 있는 법 배우기.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
정크푸드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요리를 할 것인가? 다른 사람과 점을 볼 것인가? 아니면 여행 계획을 세울 것인가? 드라마를 볼 것인가?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경험을 얻는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대개 그렇듯 일과 가정, 아이에게 시간을 쏟느라 정작 혼자 있는 시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살고 있다. 우리는 마음이 외롭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요란하게 떠든다. 세상은 충분히 시끄럽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히 자신과 대면하는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풀면서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 직원으로 살지만 결국 내 인생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다. 오직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내면을 항상 즐겁게 하고 어그러지지 않게 해야 다른 역할들을 잘 해낼 수가 있다. 편안한 오후에 좋은 책을 읽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오랫동안 계획한 여행을 떠나보자. 혼자 있는 것은 일종의 수행이다. 그것은 생명과 자아에 관한 깊은 생각을 유발할 수가 있다. 누군가는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한 반면 정작 자신과는 친하지 않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와 교감하는 법을 배워보자. 옳은 길이란 없다. 그저 자기의 길이 있을 뿐이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혼자 다니는 것이 성격이 거칠고 포악해서도 건방져서도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선택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송나라에서 원나라로 교체되던 시기에 세상은 무척 어지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허형은 여러 사람과 함께 낙양에서 강을 건너 하양으로 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허기가 지고 목도 말랐다. 그때 길가에 있는 배밭을 발견하고는 모두 다투어 배를 타서 갈증을 면하려고 했다. 하지만 허형은 나무 아래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어떤 이가 허형에게 당신은 어째서 배를 따먹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허형은 저도 현재 비록 입과 혀는 마르지만 이 배나무는 제 것이 아닌데 어찌 마음대로 배를 따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세상이 이처럼 어지러운데 그것이 누구의 배인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허영은 정색을 하며 배는 설사 주인이 없다 해도 내 마음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 마음의 소리는 번잡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할 때 들리는 법이다. 혼자 다니는 것은 번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자세이다. 여유롭게 꽃이 피는 계절을 즐길 수도 있고 흩날리는 눈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고 명예에 눈이 멀지 않고 거짓으로 마음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세이다. 나아가 혼자 다니는 것은 일종의 용기로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가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심성을 유지하며 고독과 적막 가운데 현실을 직시할 뿐이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 혼자 다니는 사람은 공손하고 따뜻하며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강직한 성격을 지녔으며 두뇌가 뛰어나고 항상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알고 전진한다. 굳이 무리와 어울리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강한지 가늠해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주변을 신경 쓰며 항상 사회적인 상태에 처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래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깨닫고 진정한 자아로 돌아갈 수가 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성장할 수가 있다. 혼자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인생의 높이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내는지 그 질에 달려있다. 글쓰기, 책 읽기, 마음 챙김, 끊임없는 학습 등 혼자 있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자신을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 진정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은 혼자서 생각하고 학습하는 시간의 축적과 진보이다.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남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있는 동안 힘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강해져야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소박한 삶이 주는 선물. 1903년 퀴리 부인은 남편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으며 1911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이처럼 훌륭했던 그녀는 지극히 소박한 삶을 추구했고 간결한 사교 생활을 즐겼다. 그녀가 남긴 글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50년 가까이 저는 과학 연구에 매진해왔고 제 연구는 진리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조용한 일과 간단한 가정생활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의 방해나 명성에 지치지 않게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 그녀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주로 실험실에 머물렀다. 간혹 몇몇 과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딸의 옷을 바느질했다. 또한 그녀는 무척 검소한 삶을 살았는데 라디움을 발견하고도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이 연구 결과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부부의 연구실에서 일해서 번 적은 수입으로 생활했다. 일에서 성취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박하고 간소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일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이다. 이것은 외적인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진정으로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나아가 세계를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공헌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 다음은 어디서 발현되는가? 이 질문을 거듭해보자.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하게 살며 자급자족했던 인물로 소박한 삶을 추구했다. 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농장, 가옥, 곡창, 짐승, 각종 농기구들을 물려받는 것을 보았는데 참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 물건들은 얻기에는 쉽지만 버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자초한 고민과 쓸데없는 노역으로 바빠서 더 나은 삶의 결실을 얻을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 서로는 많은 시간을 들여 좋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돈만 무작정 벌어서 부유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 필수품으로 이렇게 꼽았다.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된다. 예를 들면 칼과 도끼, 삽, 자전거 한 대 정도면 충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잔불, 문구, 책 몇 권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준 필수품으로 아주 적은 돈이면 살 수가 있다. 옷차림에 있어서도 우리가 걸치는 아름다운 옷들은 우리의 껍데기 또는 가죽일 뿐이고 생명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다. 우리는 점점 커지는 욕망 때문에 정작 필요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간과한다. 일단 뭔가를 지나치게 추구하기 시작하면 방향을 잃기 쉬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외적인 편안함과 여유,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니 자신의 정신적인 성장을 포기하고 명예와 이익에 온 마음이 팔려버린다. 쇼펜하우어는 외적인 물질에 대한 욕구가 낮을수록 내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검소하게 살아간다. 행복, 기쁨, 만족, 사랑의 감정에는 비교 대상이 없다. 물질로 치환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오롯이 자신만의 충만한 자산이다. 이를 아는 사람만이 세상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부유한 사람이다. 소박한 삶을 살면 고매한 정신을 갖게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훌륭한 이들은 오히려 그 마음에 먼저 더 높은 추구와 꿈, 포부가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 시작하여 밖으로까지 순수하고 단순하며 소박하게 변하는 것이다. 소박한 삶은 더 많은 시간과 마음, 여력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한다.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돈을 쓰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내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소박하고 간소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소박하지 못한 것은 단조롭고 지루하고 고단해 보이는 소박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너무 많은 물욕과 욕망,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 삶이 소박하다. 첫인상이 훌륭한 만큼 이미지는 첫 번째 명함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아한 여성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우아한 여성이란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나타난다. 자신에게 기꺼이 투자할 때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한
끈질긴 태도이며 어려움에 직면하는 자세이다. 패션계의 거물인 코코 샤넬은 미천한 신분의 출신이다. 샤넬이 태어날 당시 부모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아서 사생아 신세였다.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밖으로 돌며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바람에 그녀는 이모 손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의 생활은 불우했지만 꿈이 있었던 샤넬은 늘 창밖을 보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며 바느질 연습을 꾸준히 해서 실력이 뛰어났고 아름다운 미모와 독특함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에 배우자를 만났지만 현격한 신분 차이로 그의 집안에서 하냐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귀족 생활이 자신을 얽어맨다는 것을 깨달은 샤넬은 바로 발길을 돌렸다. 인생은 샤넬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아름다움을 사랑했다. 샤넬은 올드 프렌치 백화점에서 여성 모자를 구입해서 정교하게 디자인을 하고 포인트를 주었다. 그 모자는 이색적인 스타일로 샤넬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그녀의 모자 가게를 찾았다. 샤넬은 패션은 하늘에, 패션은 거리에, 패션은 관점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매일 일어나는 일과 직결된다. 이렇게 말하며 패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의 검정 미니 스커트는 전 세계에 팔렸으며 샤넬의 향수는 순식간에 매진되었다. 샤넬은 아름다움을 향한 사랑으로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패션계의 신화를 일궈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여자는 품격 있는 인생으로 갖고 갈 수가 있다. 진정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자신만의 바람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정교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날마다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힘든 시간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들도 구성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금 서툴더라도 네 인생을 응원해입니다. 저자는 자외 독서회, 출판사는 미디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외 독서회, 독서 분야의 1인 미디어 공유 플랫폼으로 독서, 여성, 생활 등 20여 개의 공개 계정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6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진리를 품는다는 생각에 따라 깊이 있는 독서 토론을 하며 바깥으로는 세상을, 안으로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5가지 맛인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을 중년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맛보았고 점차 고통과 기쁨이란 모두 삶의 표상임을 깨닫는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에 얽매이지 않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자신의 깨끗하고 소박한
진심을 지키는 것이다. 작가 왕정치는 인간 초목에서 세상 만물에는 정이 있고 제일 얻기 어려운 것은 여유로운 마음이다라고 썼다. 어려움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높은 정신의 경지라는 것이다. 진정한 부유함은 내면의 여유로움과 침착함에서 나온다. 시인 유규의 시는 몇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 어젯밤 바람이 집안을 들썩이고 오늘 아침 비로 벽이 무너져도 밥을 지을 쌀이 바닥나도 들에서 부르는 노래는 끊이지 않는다. 집에 비가 새고 담장이 무너지고 쌀통이 비고 병에 걸리고 앞날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도 숨 쉴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침착하고 여유롭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넓은 들판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는 흐르는 세월에서 얻은 인생의 잠언이자 인생 후반전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조급함은 떨쳐버리고 차분하게 걱정은 뒤로 하고 느긋하게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 고독에 대해서 작가 린 위탕은 흥미로운 답을 내놓은 바가 있다. 그는 고독이란 두 한자를 뜯어보면 아이도 있고 참외 열매도 있고 작은 개도 있고 나비도 있다. 한여름의 저녁 골목길을 연상시킬 만큼 인간적인 글자이다 라고 표현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고독은 냉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고독은 자유롭고 편안한 것이다. 인기 드라마 안가에서 주인공은 1년 동안 팔리지 않은 집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팔았다. 의사는 이 결함 있는 집을 처음 보았을 때 내심 망설였다. 하지만 별을 볼 수 있는 다락방을 보자 마음이 바뀌었다. 주인공은 의사에게 당신이 지치고 짜증나고 만신창이가 된 듯 느껴질 때 여기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소개했다. 혼자만의 공간을 가진다는 것. 오롯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산과 강을 보며 홀로 바람소리,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잘 수 있다. 의사에게 홀로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유로운 시간인 것이다. 그는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시와 낭만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니 잃어버린 천진난만한 꿈을 되찾아 줄 것만 같았다. 홀로 있을 때 하늘과 땅 사이를 거닐며 스스로 만족하는 최상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혼자 있다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며 자신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혼자 있는 것과 고독을 즐기고 인간 세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인생 후반전의 강을 지혜롭게 건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다. 만족을 알면 세상이 넓어지고 욕심을 부리면 우주도 좁아진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은 선망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해와 달도 마음의 밝기에 따라 밝아진다.
하지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삶의 지혜이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3끼 먹는 것은 똑같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밤에 잠자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비슷하다. 행복은 물질보다는 마음가짐에 따른다. 소위 말하는 인생의 승자란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며 눈앞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책은 다음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극락이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지옥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수렁에 있어도 저절로 신선과 같이 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향기로운 꽃과 비단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의 삶은 몸이 건조하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만족할 줄 아는 자가 편안히 누릴 수가 있다.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무릇 사람이 늘 번뇌하는 까닭은 세상살이의 8가지 어려움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올바로 사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사랑하고 이별하는 것,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속세의 어려움이다. 이 어려움 하나하나가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집념이 생기게 한다.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똑똑하게 사는 자세이다. 포대 화상은 걸으면서 수행하고 앉아서도 수행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얼마나 자유로운가라고 말했다. 사실 우리는 마치 어떤 무거운 자루를 메고 세상을 걸어 다니고 있는 것과 같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으며 어떻게 이 자루를 더 채울지만 생각하지만 오로지 걸을수록 어깨가 무거워진다. 인생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 왜 부질없는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 내려놓으면 만사가 자유로워질 텐데 말이다. 그 자루를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소박하고 진실한 자아를 되찾을 수가 있다. 마음에 걸릴 것이 없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나날이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우리는 만사가 깨달아지기도 한다. 시간을 여유롭게 마주하고 어차피 다 지나가는 세월을 고독하게 흘려보내고 만족할 줄 알고 떠다니는 인생에서 내려놓는 법을 그제야 배우는 것이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다. 이것이 인생의 절반을 보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다. 더 늦기 전에 삶을 사랑하자.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버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그늘에 들어가 땀을 닦아라. 당신은 그 어떤 누구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다. 왜 연애하는 것을 사랑을 속삭인다라고 표현할까? 호감과 호기심이 생겨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해서 끊임없이 속삭이기 때문이다. 물론 쉼없이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활동을 함께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함께 뭔가를 하려는 시도 자체가 서로 교류할 화제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시간이 흘러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보았던 풍경, 함께 거닐었던 길, 함께 겪었던 어려움이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는 이유는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길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때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몸과 마음이 함께 그 순간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만약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었거나 자신의 걱정거리에만 빠져 있다면 함께한 순간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니체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들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며 어느 사이엔가 세월 뒤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또한 니체는 이같이 말했다. 결혼 생활은 긴 대화이다. 결혼하기 전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나는 이 여자와 늙어서도 여전히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상대방과 어떻게 연애하게 되었는지 기억하는가? 사람됨이 좋고 나에게 잘해주고를 떠나서 모두가 경험해본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 바로 대화가 잘 통했다는 사실이다. 한 커플이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에 갔다가 이혼하려는 부부를 만났다. 사무원은 이혼 수속을 하려는 부부에게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물었다. 그 부부는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사무원이 그 커플에게 예전에 왜 결혼했냐고 묻자 커플은 우리는 말이 잘 통했다라고 답했다.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대화가 잘 되고 의기투합이 되고 할 말이 있고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전윈 작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 평생을 함께하는 게 복이다. 애인이나 친구, 가족 상관없이 말이다 라고 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신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애타게 찾아서 운 좋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혼자서도 잘 사는 법. 평범하고 지루하며 침체된 삶이 있는가 하면 풍요롭고 알차며 멋진 삶도 있다. 내가 지향하는 인생은 혼자서도 잘 사는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의 스위치, 요리. 요리는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자신을 홀대하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서 제대로 밥을 차려라. 그래야 마음이 충만해진다. 나는 얼마 전 직장에서 어떤 문제로 갈등이 발생해서 몸과 마음의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틀 휴가를 냈다. 이틀의 휴가 동안 마음을 서서히 평온하게 해준 건 바로 요리하기였다. 휴가 첫날 삼겹살을 사와서 반나절 동안 양념을 재은 다음 불판에 올려 지글지글 굽고 후춧가루와 소금을 뿌렸다. 송이버섯과 두부, 호박을 나박하게 썰어서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찌개도 끓였다. 잘 구워진 삼겹살과 마늘 한 조각을 상추에 싸서 입안에 넣었다. 감칠맛과 고기 향내가 순식간에 입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나는 음식이 주는 위로를 천천히 음미했다. 다음 날은 밀가루 반죽에 우유, 계란, 이스트를 넣고
오븐에 달콤한 빵을 구웠다. 커피와 함께 마시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삶이 고달프더라도 웃으며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임을 깨닫는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잘 챙기는 것이 웃으며 직면하는 태도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인생은 희비가 교차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단 하나 남은 것은 혀에 새겨진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이 맛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하루하루 일상을 요리하자. 일의 즐거움은 배가 되고 살아낸 맛은 훌륭하며 마무리는 흡족할 것이다. 혼자서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독서를 추천한다. 독서가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위대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독서가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오 주석은 조금의 자투리 시간만 있어도 책을 읽었다. 그래서 그의 침실, 사무실, 밥상, 티 테이블에는 모두 책이 있었다. 그는 자칫 통감을 오늘 조금 읽고 내일도 조금 읽었다. 그렇게 반복해서 17번을 읽었으며 아플 때도 독서는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저커버그는 매일 출근 전 2시간씩 시간을 내서 독서에 전념했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1년에 50여 권의 책을 정독했다고 한다. 투자의 규제의 워렌 버핏은 TV를 본 적이 없고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책을 읽으며 보낸다. 그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더더욱 놀라운 독서량을 보여 사람들에게 두 다리가 있는 도서관이라고 불렸다. 진짜 대단한 투자자는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평생 투자할 만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틈날 때마다 책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 세상을 바꿀 힘을 염탐한다. 책이 그들을 꿈꾸게 한다. 혼자 있는 법 배우기.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 정크푸드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요리를 할 것인가. 다른 사람과 점을 볼 것인가 아니면 여행 계획을 세울 것인가. 드라마를 볼 것인가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경험을 얻는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대개 그렇듯 일과 가정, 아이에게 시간을 쏟느라 정작 혼자 있는 시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살고 있다. 우리는 마음이 외롭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요란하게 떠든다. 세상은 충분히 시끄럽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히 자신과 대면하는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풀면서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 직원으로 살지만 결국 내 인생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다. 오직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내면을 항상 즐겁게 하고 어그러지지 않게 해야 다른 역할들을 잘 해낼 수가 있다.
편안한 오후에 좋은 책을 읽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오랫동안 계획한 여행을 떠나보자. 혼자 있는 것은 일종의 수행이다. 그것은 생명과 자아에 관한 깊은 생각을 유발할 수가 있다. 누군가는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한 반면 정작 자신과는 친하지 않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와 교감하는 법을 배워보자. 옳은 길이란 없다. 그저 자기의 길이 있을 뿐이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혼자 다니는 것이 성격이 거칠고 포악해서도 건방져서도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선택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송나라에서 원나라로 교체되던 시기에 세상은 무척 어지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허형은 여러 사람과 함께 낙양에서 강을 건너 하양으로 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허기가 지고 목도 말랐다. 그때 길가에 있는 배밭을 발견하고는 모두 다투어 배를 따서 갈증을 면하려고 했다. 하지만 허형은 나무 아래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어떤 이가 허형에게 당신은 어째서 배를 따먹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허형은 저도 현재 비록 입과 혀는 마르지만 이 배나무는 제 것이 아닌데 어찌 마음대로 배를 따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세상이 이처럼 어지러운데 그것이 누구의 배인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허영은 정색을 하며 배는 설사 주인이 없다 해도 내 마음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 마음의 소리는 번잡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할 때 들리는 법이다. 혼자 다니는 것은 번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자세이다. 여유롭게 꽃이 피는 계절을 즐길 수도 있고 흩날리는 눈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고 명예에 눈이 멀지 않고 거짓으로 마음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세이다. 나아가 혼자 다니는 것은 일종의 용기로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가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심성을 유지하며 고독과 적막 가운데 현실을 직시할 뿐이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 혼자 다니는 사람은 공손하고 따뜻하며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강직한 성격을 지녔으며 두뇌가 뛰어나고 항상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알고 전진한다. 굳이 무리와 어울리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강한지 가늠해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주변을 신경 쓰며 항상 사회적인 상태에 처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래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깨닫고 진정한 자아로 돌아갈 수가 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성장할 수가 있다. 혼자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인생의 높이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내는지 그 질에 달려있다. 글쓰기, 책 읽기, 마음 챙김, 끊임없는 학습 등 혼자 있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자신을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 진정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은 혼자서 생각하고 학습하는 시간의 축적과 진보이다.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남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있는 동안 힘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강해져야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소박한 삶이 주는 선물. 1903년 퀴리 부인은 남편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으며 1911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이처럼 훌륭했던 그녀는 지극히 소박한 삶을 추구했고 간결한 사교 생활을 즐겼다. 그녀가 남긴 글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50년 가까이 저는 과학 연구에 매진해왔고 제 연구는 진리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조용한 일과 간단한 가정생활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의 방해나 명성에 지치지 않게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 그녀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주로 실험실에 머물렀다. 간혹 몇몇 과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딸의 옷을 바느질했다. 또한 그녀는 무척 검소한 삶을 살았는데 라디움을 발견하고도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이 연구 결과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부부의 연구실에서 일해서 번 적은 수입으로 생활했다. 일에서 성취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박하고 간소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일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이다. 이것은 외적인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진정으로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나아가 세계를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공헌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 다음은 어디서 발현되는가? 이 질문을 거듭해보자.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하게 살며 자급자족했던 인물로 소박한 삶을 추구했다. 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농장, 가옥, 곡창, 짐승, 각종 농기구들을 물려받는 것을 보았는데 참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 물건들은 얻기에는 쉽지만 버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자초한 고민과 쓸데없는 노역으로 바빠서 더 나은 삶의 결실을 얻을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 소로는 많은 시간을 들여 좋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돈만 무작정 벌어서 부유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 필수품으로 이렇게 꼽았다.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된다. 예를 들면 칼과 도끼, 삽, 자전거 한 대 정도면 충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잔불, 문구, 책 몇 권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준 필수품으로 아주 적은 돈이면 살 수가 있다. 옷차림에 있어서도 우리가 걸치는 아름다운 옷들은
우리의 껍데기 또는 가죽일 뿐이고 생명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다. 우리는 점점 커지는 욕망 때문에 정작 필요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간과한다. 일단 뭔가를 지나치게 추구하기 시작하면 방향을 잃기 쉬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외적인 편안함과 여유,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니 자신의 정신적인 성장을 포기하고 명예와 이익에 온 마음이 팔려버린다. 쇼펜하우어는 외적인 물질에 대한 욕구가 낮을수록 내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검소하게 살아간다. 행복, 기쁨, 만족, 사랑의 감정에는 비교 대상이 없다. 물질로 치환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오롯이 자신만에 충만한 자산이다. 이를 아는 사람만이 세상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부유한 사람이다. 소박한 삶을 살면 고매한 정신을 갖게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훌륭한 이들은 오히려 그 마음에 먼저 더 높은 추구와 꿈, 포부가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 시작하여 밖으로까지 순수하고 단순하며 소박하게 변하는 것이다. 소박한 삶은 더 많은 시간과 마음, 여력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한다.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돈을 쓰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내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소박하고 간소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소박하지 못한 것은 단조롭고 지루하고 고단해 보이는 소박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너무 많은 물욕과 욕망,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 삶이 소박하다. 첫인상이 훌륭한 만큼 이미지는 첫 번째 명암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아한 여성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우아한 여성이란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나타난다. 자신에게 기꺼이 투자할 때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한 끈질긴 태도이며 어려움에 직면하는 자세이다. 패션계의 거물인 코코 샤넬은 미천한 신분의 출신이다. 샤넬이 태어날 당시 부모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아서 사생아 신세였다.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밖으로 돌며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바람에 그녀는 이모 손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의 생활은 불우했지만 꿈이 있었던 샤넬은 늘 창밖을 보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며 바느질 연습을 꾸준히 해서 실력이 뛰어났고 아름다운 미모와 독특함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에 배우자를 만났지만 현격한 신분 차이로 그의 집안에서 하냐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귀족 생활이 자신을 얽어맨다는 것을 깨달은 샤넬은 바로 발길을 돌렸다. 인생은 샤넬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아름다움을 사랑했다. 샤넬은 올드 프렌치 백화점에서 여성 모자를 구입해서 정교하게 디자인을 하고
포인트를 주었다. 그 모자는 이색적인 스타일로 샤넬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그녀의 모자 가게를 찾았다. 샤넬은 패션은 하늘에, 패션은 거리에, 패션은 관점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매일 일어나는 일과 직결된다. 이렇게 말하며 패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의 검정 미니스커트는 전 세계에 팔렸으며 샤넬의 향수는 순식간에 매진되었다. 샤넬은 아름다움을 향한 사랑으로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패션계의 신화를 일궈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여자는 품격 있는 인생으로 갖고 갈 수가 있다. 진정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자신만의 바람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정교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날마다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힘든 시간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들도 구성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